선생님 바로 이부 진행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부 토론 진행은 자장이시한 서정국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의 진행을 맡은 토론 진행을 맡은 인천대 수정국입니다. 앞서 세 분의 발표를 들으셨고 그리고 이어서 지정 토론 5분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주제는 수돗물 실내 회복입니다. 공공에서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들었고 그리고 또 문제점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정도로 저희가 지정 발표를 들었고 5분의 토론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진행자의 가장 큰 책무는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지정 토론을 원활하게 마치는 게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회에 가면은 충분한 시간을 많이 잘 안 주고 있어요. 근데 또 전문가들은 마이크 한번 잡으면은 엄청나게 막 불수술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통제하기가 굉장히 지금 진행자 입장에서는 곤란한데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어서 바로 11시부터 다른 세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시 50분에 이 방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션이 또 계속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차질이 없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하셔서 가급적 한 3, 4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원래는 김상남 원장님, 최준영 대표님, 박윤호 부위원장님, 이수진 대표님, 안혜준 대표님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김상남 원장님께서 조금 의견을 주셔가지고 마지막에 하시겠다 해서 최준영 대표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대표님 가급적 제한 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목만 읽어도 한 3, 4분이 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준비를 오늘 온다고 작년에 했던 거 이어서 해서 준비를 좀 해왔는데 제목 위주로 얘기하고 짤막하게 하고 혹시 나중에 시간 남으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그 수질지수라는 게 유엔의 수질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엔에서 122개국에 대해서 수질지수를 나누는데요. 1위가 핀란드고 쭉 있고 1위가 캐나다인데 우리나라가 몇일까요? 우리나라가 8입니다. 8. 질문하고 해야 되는데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바로 밑에 있는 데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가 수질지수가 9인데 스웨덴은 물 음용률이 86%입니다. 86%. 그리고 지금 미국은 아까 얘기하셨지만 56%, 일본이 33%, 프랑스가 66%입니다. 대부분 수질지수 10위 안에 드는데 우리나라는 왜 5%밖에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이고 또 해답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수질지수가 높다고 하지만 수돗물 음용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믿지 못해서 냄새가 많이 나서 이런 저런 지금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지만 그런 문제에 의해서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 기대치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많이 못 마십니다. 자, 지금 우리들이 얘기할 때 세계 음용률이 높고 우리나라가 수질지수가 좋은데 왜 안 마시냐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교통사고 날 때 또는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장 갔을 때 사고율이 1%밖에 없다. 교통사고율이 0.1%다. 이거 잘못 먹으면 잘못된 확률이 0.5%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당사자면 100%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들 우리가 뭐 딴 데 나라가 안만 우리가 좋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못 믿으시도 못 마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대책인데 실제로는 우리들이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돈 투자하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의견 내셔서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더니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지금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또 새로운 굉장히 화학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새롭게 지금 미국에서는 규제되지 않는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 규제라는 것들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발견된 게 최근 2년 동안에 52가지의 새롭게 발견된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음용률이 높은 대신에 최근에 미국은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결국은 돈을 달라고 해야만 이 통에든 물이라든지 파는 물을 주는데요. 가보신 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좀 다릅니다. 석회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최근에 미국도 그렇게 과학이 많이 발달됐다고 하는데도 최근에 미국 텍사스주에는 어린 6살 넘은 아이가 그 수돗물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게 바로 뇌를 먹는 아메바라고 뇌 먹는 아메바라고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텍사스 주 전체가 수돗물 사용 금지까지 내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국만이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지금 시대가 되면서 점점 화학물질 개발 또 다른 뭐 미세 플라스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나왔던 이야기 말고 우리들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대신에 기술도 계속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그 DNA를 이용한 바코딩 기술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부 카나다라든지 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개발이 돼서 사용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부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DNA 메타 바코딩. 저도 참 이게 익숙치 않아서 수십 번 배워했는데도 메타 바코딩입니다. DNA라는 건 아시죠? DNA는 생물의 유전자 정보를 추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메타 바코딩이라는 것들은 복잡한 환경에서 DNA를 분석하여 얻은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정보로 활용해서 생물종의 다양성을 밝히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법들이 없는 게 아니고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상용화되기 직전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이 간과하는 부분이거든요. 눈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서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10분, 20분 걸리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요. 제가 환경단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물을 우리들이 너무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쓰고 사용량이 많고 그러니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더 많은 수도관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예전에 우리들이 물 한 모금 먹을 때 얼마나 아껴 먹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아프리카 있는 데 비교해 보면 맑은 물 한 모금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아끼고 절약하는 것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수돗물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그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매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관심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정보를 공유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선제적으로 앞서서 우리들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너무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여유있고 조금 마지막에 여유가 있으면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준비한 내용을 보면은 주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좀 자리가 바뀐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아마 이 학회를 다시 하게 되면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꼭 이 최준영 대표님과 주제 발표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빅데이터 활용해서 관리하는 선진 기법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강조했고 시민 참여를 조금 강화하는 내용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인호 의원 좀 부탁드립니다. 짧게 우선 유건원 변호사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결론은 접수사태 이후에 인천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도는 높아졌는가 아니면 낮아졌는가 이 자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 2018년에 불안하다는 인식은 33.8%예요. 2020년 조사 결과는 32.4%로 오히려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수사태가 19년에 났는데 18년 높았던 것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것.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불안함이 있고 또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가 한편으로 올라간다는 거고요. 식수도 저는 시민들한테 수돗물 그냥 안전하니까 먹어라라고 얘기할 거니까 우선 학교 연장을 바꿔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다 정수기로 먹거든요. 그래서 이 정수기 산업이 이 상수도 산업을 오히려 뛰어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음용률을 높이는 게 초점을 맞춰야겠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은 식수를 그냥 마시는 비율이 2.3%인데 인천은 1.2% 정도 나오고 있고요.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 뭐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끓여서 마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이 47.1%인데 인천은 43.5%, 서울은 22.5%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인천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수돗물
수돗물의 인식 뭐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다라는 인식은 이제 차츰 오히려 수돗물 인천의 수돗물 인식이 좀 많이 개선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다라는 거고요. 수돗물 불신 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 분석은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이번에 발제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유건용 변호사님 발제를 통해서 보면 그게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행정의 관리가 중요하다. 이 사람 행정 관리에서 그 불신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의미로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정정화 삼청장님 발제 민간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상수도 사업본부에도 건강한 물 만들기 위원회라는 조례 근거에서 거버넌스가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늘 제가 질문하는 거지만 거버넌스는 그만 만들어 놓으면 다인가?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마치 그게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거버넌스는 그냥 과정일 뿐이지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행정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마찬가지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도 만들어 놓고 제도 이제 조례 만들자고 막 운동해 놓고서는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따라서 나는 거버넌스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인천 하늘수로 이제 이름을 인천 참고해서 바꿉니다. TV나 텔레비 보면, TV나 라디오를 보면 올해 인천 막 광고를 해요. 멋있어요. 그것처럼 인천의 물도 광고를 하는 광고비 책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광고비 달라는 데가 좀 많긴 하겠지만 그 광고비가 좀 투자를 해서라도 인천의 물이 원수 자체가 굉장히 질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이 높은 원수를 인천 하늘수라는 이름으로 해서 전국에 소개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박성현 발제님 선생님 발제를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수질 검사 만족도가 97%라고 했어요. 근데 검사 만족도와 수돗물 운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연계될 수 있는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시민들 하나하나한테 이걸 제한하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는 학교가 먼저 공공기관의 정수기 다 없애고 일회용 이제 컵도 다 없애고 그래서 수돗물을 직접 받아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아니면 수돗물을 받아서 그 통에 이렇게 받아 먹을 수 있는 이런 지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돗물 불씨는 결국 정수기 산업의 성장과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는 상수 사업이 성장하려면 신뢰도를 높이려면 정수기 산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신뢰 그러려면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는 문제이고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5분 여유 있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의 어쨌든 그 관리 총체적으로 거버넌스라든지 또 광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공기관이 좀 앞장서는 그렇게 해야 신뢰가 좀 높아지지 않나 하는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돗물 관련해 가지고 청구에서 오래간만에 나오는데요. 2019년도 이후부터 이제 작년까지는 표현에 나오면 많이 화가 난 상태로 나와 있었어요. 제 말이 되게 빠르고 분노가 되고 막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돌아서 보니 2019년도에 그 사태가 정말 힘들고 저 사실 2달 동안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고 아픈 기억이긴 했지만 돌아보니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많은 분들 발제자분들의 얘기를 듣고 앞선 이제 토론자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아주 솔직하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상수도의 사업자들과 시민들의 소통이 제대로 되느냐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어요. 근데 변하지가 않아요. 왜 변하지가 않는지 제가 이제 인천 상수도본부에다가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그런 홍보물 올 때마다 이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싶고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싶다. 그 차이를 계속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니야. 근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 그럼 우리 감안하고 있을게.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는 이제 배수지에 대한 가족 배수지에 대한 이제 변경 작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안내문을 막 붙이고 막 했는데 상수도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물을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되게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배수지 작업 변경 작업은 필요하다라고 안내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저희 회원들한테 안내를 해줬던 게, 자, 이 작업은 꼭 필요해. 단, 이 작업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최악의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안내했을 때 어땠을까요? 대부분 전국에 있는 많은 상수도 사업자분들이 그런 거 안내하기 무서워요. 잘못한 걸 미리 알려줬을 때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까 봐. 근데 저희가 그걸 알려줬을 때 사실 민원이 거의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감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되게 녹슨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방류를 해야 돼. 그리고 계속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음용하면 안 돼. 그때는 음용하지 말고 끓여 마신다든지 밖에서 물 사 마시면 돼라고 최악의 경우를 안내해 주니까 이분들은 마음에 준비를 하셨고 실제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문제화시키지 않고 미리 알려줬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알려만 주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사실 시민들은요. 수돗물이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돼?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려주면 상수도사본부가 되게 사업을 못한다라고 저희가 오해를 할까봐 그걸 꽁꽁 감춰가 돼요. 근데 그걸 오픈하는 어떻게 보면 가감성, 솔직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희가 좀 많은 부분을 신뢰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손을 잡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많은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자들이 악성 민원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전체 주민을 대면하지는 않아요. 전체 대다수의 주민들은요 안내해 주는 대로 잘 따르길 원해요. 근데 악성 민원 몇 명을 가지고 이번에 난리가 났어. 그거 사고 터져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지 않는데 난리가 난 거는 몇몇 사람들 뿐인 거고 다른 사람들은요 상수도가 안내해 준 대로 다 지침을 따르길 원했어요. 근데 왜 몇 명 가지고 대다수의 주민들을 폄하하고 오해하고 겁내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걸어두시고 이분들이 다가 아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내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좀 세우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 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전공해가지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된 스마트 워터 그리드에 관련된 내용들 얘기하는데 파주가 스마트 워터 그리드 시작했을 때는 한참 전이었어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플랫폼의 전 세계화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돗물 같은 경우도 간망에 대한 수도 배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한 곳으로 다 모아놓고 주민들의 눈도 거기다 모아놓고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면 일부분에 대한 해결만 하는 거에 대해서 환경부도 그렇고 상수도 부분도 그렇고 사업자분들도 그렇고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박인호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고요. 광고 저도 찬성합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하지 않냐면 이렇게 수돗물을 운영하지 않냐면요. 정수기 사업자의 광고가 상수도 사업자의 안내보다 더 신뢰해 줬거든요. 이렇게 마셔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광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광고가 하는 수에 대한 믿고 마셔라 할 광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돗물을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도
옥내 배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깨끗하게 보내는 물 당신들이 깨끗하게 받아서 다시 마실 수 있다. 이런 시민 참여에 대한 광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내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행정과 시민 간의 어쨌든 인식 차이가 큰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그걸 지적을 하시면서 좀 과감한 정보 개방 또 한편으로는 시민단체 역할을 하시면서 시민단체들 입장에서도 일종의 좀 반성의 의미 약간의 그 오드된 그 일부 의견들이 행정에 너무 좀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적나라하게 우리가 한번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솔직한 어떤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안혜준 시민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정 토론에서 5분, 뭐 10분, 15분, 30분을 많이 했는데 앞에 지정 토론 하신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갑자기 김경에 대한 볼일을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솔직히 지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같은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중복된 제가 빼고 말씀드리는 게 시간 절약상 맞을 것 같습니다. 32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발표하셨던 우리 장정아 그 수돗물 네트워크 사무처장의 말씀처럼 어떤 수돗물에 대해서 뭐 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소통 매뉴얼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합니다. 수도면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불안한 일이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도 대처가 빨리 되겠고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쫓아다니라고 이런 것보다도 아마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거버넌스 뭐 이런 것도 좋죠. 좋은데 아무래도 지금 오늘 이렇게 보면은 뭐 작년 재작년에 그런 사태에서 벌써 1년 됐습니다. 이중사건 관련돼서 거기서 지금 수질안전부장님, 박성현 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많은 노력을 신뢰회복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다는 것은 홍보가 미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홍보 뭐 광고 다 듣고 신문 광고 다 듣지만요. 가장 좋은 매체를 접속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빨리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도 더군다나 오늘 와서 뭐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에 국제 인증을 했다는 걸 보니까 조금은 안심이 돼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미추홀 참여를 시민평가단과 서포트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게 없었으면 저도 맨날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공원 뭐 음수대 모니터링도 해보고요. 워터케이스 워터케어 서비스 체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알고 가장 저희가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요. 워터케어 서비스입니다. 간단합니다. 120번이나 아니면 가끔 상수도 본부에다 전화해서 하면 순서대로 나오시는데 워터케어라는 아까 그 설명도 있었어요. 그 워터코디 그분들 전문 교수 지금 가지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뭐 1차, 2차, 1차에 문제가 없으면 2차로 하겠지만 그래서 탁도 뭐 잔류염소, 뭐 철분이 아예 뭐 pH 뭐 설명 주셨으니까 자세한 거 빼고 그런 걸 검사하는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내 수돗물, 우리 집 수돗물, 옆집 수돗물 괜찮구나 안심하다는 걸 너무 느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비용이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비용 들어간다면 일단 얼마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무료라고 하면 일단은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와서 정말 철저하게 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이 돼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많이 홍보를 하셔야지 아직도 많이 모르고 또 우리 이런 시민들 또는 서포터즈단이 좋은 말만 하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세요. 이게 잘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됐습니다. 항상 얘기해 주는데 받아주시고 있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겠고 한 200명, 300명도 좋고 그래서 좀 확대를 좀 늘리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직접 참여해서 겪어보지 않으면 불신인지 신임인지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불신하신 분도 계실 거고 신뢰하시는 분은 또 신뢰를 계속 할 수 있으면 그 믿음을 더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정확하게 시간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아주어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아주 핵심적으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홍보의 중요성, 그다음 강조되는 얘기고 또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김상남 원장님, 저희가 딱 10분 남았습니다.
여기에 이 청중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회도 한번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좀 짧은 시간.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앞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이 수돗물과 관련해서 환경부 정부가 국회가 입법이 돼서 최초로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를 전국의 72,24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유충 사태, 녹수 사태, 또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전부 대면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숫자를 공표를 했고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적으로 수돗물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86% 정도로 높을 정도로 그 인식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했지만 아주 저희가 39군데 넘게 이렇게 문항을 가지고 조사하면서 거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수도 사업자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 집이 뭔지를 파악하는 아주 실제 전국적인 대단히 거의 30억을 들여서 하는 그런 예산적으로 통해 가지고 시민들 의식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였느냐 라는 것 중에 1위가 노후된 수도 간을 교체해달라. 2위가 주택 내 노후된 수도 간을 교체를 지원해달라. 3위가 원수의 수도 관리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도 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또 그 깨끗한 원수를 가정에 노후되지 않는 좋은 관을 통해서 제대로 공급할 때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조사가 됐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홍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소통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셨다는 분들께서도 정수기 회사도 말씀하셨죠. 결국에 뭐냐면 돈입니다. 재정입니다. 그 재정을 수도사업은 누가 하느냐? 결국 시민이 납부하는 요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과 또 내가 이 정도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기 들어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내가 요금을 부담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것들이 인체시 같은 경우도 거버넌스에 대한 형태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요금의 정책을 이끌어냈을 때 그럴 때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먼저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인천본부를 비롯해서 상사분 계신 분들 그리고 시민단체분들이 지금 가끔 이렇게 시민평가단도 하시고 또 어떻게도 하시고 대단히 많은 사고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고 그리고 물론 이제 첫째 돼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소통 체계를 통해서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수요 맞춤을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적인 니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시민들은 여기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을까? 라는 부분을 또 이해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문자를 활용하고 많은 정보를 주는 게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를 느꼈을 겁니다. 대단히 피해입니다. 이 정보 IT가 됐지만 오히려 공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가 긴급할 때 알려줄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저희도 이미 외국처럼 수돗물 확률 보고서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전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각 가장의 마음에서는 보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만 보시고 보시지 않는 분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이런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수도 공급은 대단히 국민 생활에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보호시설이고요. 이거를 막 오픈했을 때 어떤 사태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시민 이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수기 생수 산업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산업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도에 대한 퀄리티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호주의 경우 같은 경우는 호주도 이 사무소원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주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대를 내야 돼요.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자가 운영하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5년마다 민간 운영회사가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요금이 5년간 투자하는 금액을 결정을 해요. 그렇게 요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강우이 많아요. 상황이 각국 나라마다 바쁜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시민 참여하는 모습들이 점점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이 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하겠다. 더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수적으로 동원되는 게 재정인데 이러한 재정 문제도 큰 틀에서는 시민의 참여와 큰 합의를 끌어가는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정책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약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광청석에 수돗물 심평가단 그리고 워터코디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끝까지 저희 같이 하고 계시는데 토론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꼭 한마디 하고 싶은 활동을 하시면서 또 느낀 또 건의사항 있으면은 간단하게 말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간단히 소개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수도사업소의 워터폴리를 활동하고 있는 박경옥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물 쓰듯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물이라는 거는 그냥 수도꼭지만 털면 나오는 게 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물이라는 거는 그냥 허드렛 물, 그냥 설거지나 하고 우리 수돗물이 뭐 빨래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워터폴리 활동을 하게 되면서 교육을 받게 됐는데 공촌정수장이랑 저희가 부평정수장 견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수질 관리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가정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놀랐고요. 저희가 이제 수질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가정에 방문을 했을 때 다들 뭐 수돗물 그걸 먹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을 받았을 때 정수장에 가니까 물이 너무 깨끗하게 가정으로 방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마셔도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기계로 검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수치로 확인을 시켜드렸을 때 민원인들이 너무너무 만족을 하시고 이제는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 볼 때 저희가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하신 건의하시라고 서포트적인 말씀. 그러니까 또 다른 분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동구에 사는 김기숙입니다. 저는 수도 평가원으로서 제가 한 4년 옛날에 품질 인증 때부터 제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남동구에서는 한 50년째 거주하고 있고요. 근데 옛날에는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면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2200인가? 그것도 제가 물 너무 좋은 거 글을 써서 제가 커피 쿠폰도 받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막걸리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수질 검사를 곳곳마다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교 또 인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수도 배관도 제가 설치한 것도 직접 방문했고 막걸리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홍보를 하고 가서 물을 제가 저기 정수장에 가서 가방에다가 한 20개씩 갖다 드려요. 먹어보라고. 그렇게 제가 홍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공짜도 싫어. 그리고 수질에 대한 거 인식이 나빠져가지고 물에 물 사다 먹어요. 마포에 저기 마트 같은 데서. 그러면서도 제가 이번에도 그 비디오 제가 녹음해가지고 보여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고 아까 정수기 업체하고 말씀하시고 이러셨는데 첫째 광고도 중요하지만 사람 주민들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인식을 시키냐에 따라서 저기 수돗물이 많은 효과를 발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의 방청석에서 말씀하신 내용, 직접 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 참여하시면서 경험으로부터 나온 얘기, 아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 결론적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서는 앞서 지정 토론 하시면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가버넌스 중요하다. 또 큰 틀에서 같이 참여하고 또 운영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같이 참여하면서 느끼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구축되는 건 아니죠. 또 굉장히 참 오랫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구축한 신뢰가 삐끗 하나를 가지고 또 마르르 무너지는 게 이게 신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지난 적수와 또 가스대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또 그걸 기회로 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죠. 오늘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또 학회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도 하시네요.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오늘 주제와 같이 신뢰 회복입니다. 이 신뢰 회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또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신뢰는 뭐 같이 강조를 하셨죠. 소통을 해야 되고 또 구분을도 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스스로 구축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학회 같이 하는 굉장히 뜻깊은 의의가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저는 스마트 워터그리드 학회가 이제 주도를 하면서 통합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은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 정도 되면은 1년에 한 2번씩 정기 학회를 통해서 시민과 같이 하면서 또 전문가와 같이 하면서 이 소통하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 별로 좀 강력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인천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아쉬워서 많이 좀 못했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르셨던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So are you happy now? Finally happy now, yeah. 뭐 그대로야 난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모든 게 맘대로 왔다가 인사도 없이 떠나 이대로는 무엇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따로 해줘버린 기억 속을 그래 여긴 섬 서로가 만든 작은 섬 Forever young 영원이란 말은 몰랐어 작별은 마치 자라본 저같이 그리움과 같이 마주하는 아침 서로가 이 영겁을 지나고 그 선에서 잠시만 널 위로하던 누구의 말 다루고자 한 뼘짜리 추억을 잊는 게 참 쉽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날 붙드는 그곳에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날 속맘을 담아 이모티콘 하나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많이 바쁘지 않아 Nothing 하나 잠들어 있지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 나는 너를 생각 중 위에 네모가는 품 엄지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기 취할 것 같아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우리에게 한 송이를 더 보내 밤샘 작업으로 업데이트 흥미로운 이 작품의 지은이 That's me 어쩜 이 관계의 클라이맥스 이 막으로 넘어가게 지금이 그 타이밍 같은 마음인 걸 알아 Rea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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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고르지 마라 Repl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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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장난스러운 나의 은유에 네 발성이 궁금해 우리의 색은 green and blue 엄지 손가락으로 말풍선을 띄워 금세 터질 것 같아 루비가 빠져 어지러워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 띄어쓰기 없이 보낼 게 사랑인 것 같아 백만 송이 장미꽃을 나랑 피워볼래 꽃잎에 색은 우리만 가는 대로 칠해 시들 때도 예쁘게 우리의 네모가는 품 엄지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기 취할 것 같아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우리에게 한 송이를 더 보내 당신에게 드릴 게 없어서 나의 마음을 드려요 그대에게 받은 게 많아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나지막한 인사에 수많은 내 마음 고이 담아 그대에게로 건네면 내 마음 조금 알까요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어떤 이유로 내게와 함께 있어준 당신 부디 행복한 날
어떤 소식보다 더 애타게 기다려지는 그대 엇갈리지 않게 여기 기다릴게요. 눌러 적은 편지에 수많은 그리움 고이 담아 그대 내게로 올 테면 그 손을 쥐어줄게요.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어떤 이유로 내게와 함께 있어준 당신 부디 행복한 날도 살다 지치는 날도 모두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줄 수 있길 내번의 모든 계절들과 12달의 시간을 너와 숨이 차게 매일 사랑하며 함께 할게. 어떤 이유로 만나 우리 사랑을 했던 지금 이 순간처럼 매일 바라보며 애써주기를 행복한 날도 살다 지치는 날도 모두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줄 수 있길 부디 추억만 남지 않길 너와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랑 시간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귀 기울여봐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또 한 번 너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션 2에 사회를 맡은 한밭대학교 유병로 교수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오늘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수도 급수 체계
장기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큰 주제 하에 두 개의 주제 발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나는 상수사업본부 급수부의 급수팀장이신 심현조 팀장님께서 거점 배수지 활용을 위한 정수권역의 통합급수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주제를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또 다음 주제는 주식회사 레오테크의 최석준 대표이사님께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상수도 난방 통합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주제를 발제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 2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수도 시설 운영 관리를 통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그 관리적 측면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케줄에 있는 것처럼 1부는 두 분께서 그래서 15분씩 30분간 발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2부에서 세 분의 토론자께서 토론을 해주시고 플로어에서 또 같이 토론을 해주셔서 1시간 정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진행하면 괜찮겠죠? 네. 그렇게 같이 이해하시고 그럼 먼저 발제자께서 발제를 먼저 하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의 심현조 급수팀장님께서 말씀드린 거점 배수지를 활용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15분간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급팀장 진행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거점 배수지를 활용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손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인천시 급수 현황, 공급체계 현황, 현 공급체계의 문제점, 급체계 개선 방안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급수 현황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소규모인 강화하고 옹진 100년간에 있는 정수장을 제외하고 2020년 말 기준 부평 정수장을 포함한 4개 정수장에서 195만 3천 톤의 시설 용량을 가지고 이를 통해 9개의 분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정수권역별 수돗물 공급 구역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평 정수장은 공급구역이 부평구와 대안구 서구 일부가 있고요. 남동 정수장은 중구, 동구, 밑서구, 남동구, 부평구, 동선 정수장은 중구, 서구, 강화구, 수산 정수장은 중구, 밑서구, 연수, 남동구 서구 있습니다. 이 공급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수장별로 해서 하루에 약 102만 7천 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원수는 부평 정수장은 8장과 풍락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남동 8장, 수산 8장, 동선이 거의 풍락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배수지 3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 잔로는 7,119km를 매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압장은 성수와 급수 과정을 포함해서 101개소를 운영하고 급수자는 총 43만 2천 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공급 인천시 공급체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저희 평상시 공급체계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평상시에는 각 정수장별로 경계밸브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배수지로 공급을 해서 배수를 수용하러 가는 고립된 급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 운영을 하나는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밑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시설 운영은 195만 3천 톤이 있고 작년 2030년까지 120만 톤 정도가 필요하지만 정수장별로 상당히 큰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인천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98%, 남동 같은 경우는 32.8%. 그래서
저희가 정수장 시설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공급 체계가 현재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불균형이라든지 문제점은 계속 좀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공급 체계에서 이제 추정상 가동 중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종 사고에 따라 비상급수를 저희가 하는 현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편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차단되는 경계 결국을 풀어서 각 정수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주로 저희가 1년에 보통 한 3, 4회 정도 저희가 계획 작업을 하든 이제 비상 작업, 비상 사태가 생겨서 하든 1년에 한 3, 4회 정도 저희가 수배전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정상이라든지 관로가 이제 가동이 중지할 때, 그다음에 각종 공사를 위한 유지보수나 점검 시행 시, 그다음에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저희가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은 뭐냐면, 고리 운영 체계에서 각 정수장이 해당되는 배수지라든지 이런 급수권에게 최적화된 이제 펌프 설비와 이제 운영 패턴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개방을 해서 이제 무리해서 이제 다른 번역을 공급하다 보니 수압자로 인한 소출수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또 관로 대통상 정방향이 아닌 역방향 송수라든지 급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질 악화의 문제가 생기고요. 또 일부 지역은 현재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부평정수장이 중지가 된다면 이제 단수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직결급제 지역 같은 경우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질 문제라든지 수압 문제가 좀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인천시에서 각 정수권역별로 수배전환시 취약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계양구 아예 수배전환 자체가 불가능해서 단수를 수반을 하게 되고요. 남동정수장 구역에서는 수압이 부족한 지역이나 수압 수질 악화된 지역이 동일합니다. 고지되고 역방향 구역이기 때문에 부월동, 간접동, 만석동 지역이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공천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역방향 송수가 되는 성남동이나 가정동은 수질 악화가 발생을 하고, 검단면이 강화 같은 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관로 간격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수압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안정수장 같은 경우는 수압 부족 현상은 특별히 발생을 하지 않지만 이제 남동정수장에서 지역마다 유량 증가라든지 방향 변화에 따라서 남천동이나 여주동 쪽에 적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 공급 체계 문제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문제점하고 좀 다른 문제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에 설명드린 이유가,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무소 시설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주체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취정수 시설을 포함해서 관로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기가 용이하지만 취정수 시설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수라든지 점검을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 노후에 따른 개량 정비 방안을 갖다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재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소해야 되는 부분.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수배전환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수질 문제라든지 수량 수압 부족에 따른 사무소 신뢰 저하라든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정전을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정상화가 긴 시간 점검 정비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된다 하면은
일부 지자체가 검토하는 것처럼 뭐 임시 정수장을 갖다가 건설을 해서 그 순차적으로 뭐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정수장을 새로 또 건설을 해서 급수도를 갖다가 좀그 정수장들의 부하를 떨어뜨려서 그리고 나서 수도전을 하는 상태로 점검들이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 급수 체계를 이렇게 좀 근본적으로 바꿔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이제 고민을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시설 노후로 인한 대량 정비 시간이 부족한 것, 그다음에 비상시 수도 전환에 따른 각종 리스크 발생하는 것, 그다음에 정상별 생산량 차이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냐 해서 했던 게 이제 정수장의 시설 용량을 전부 활용하면서 저희가 여태까지 언급했던 수도 전환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일단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점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거점 배수지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볼 수 있는 효과로 간략하게 비상시에도 평소와 똑같은 급색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추정수 수도에 대한 장기적인 보수가 가능할 것이다. 정수장의 시설 용량을 저희가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는 정수장에서 배수지에서 수용가로 가는 이제 관망이 이제 1차 관망입니다.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가는 1차 송수 관망에서 이제 교체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개념상 정수장에 저희가 대기가 있다고 하면 거점 배수지를 최소 3개소 이상 설치를 합니다. 거점 배수 3개소 이상 설치를 하고 그 각각의 거점 배수지를 복수의 정수장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점 배수지와 정수장을 연결하는 송수관을 1차 송수관, 그다음에 거점 배수지와 지역 기존의 형성되어 있는 송수관을 기존의 송수관을 2차 송수관, 그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수지를 지역 배수지 이런 개념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현행은 이제 각 정수장이 고유 번역의 배수지로 공급하게 되는 것을 복수의 정수장이 거점 배수지로 공급을 하고 거점 배수지에서 각 지역 배수지로 균등하게 급수를 해서 급수를 하게 되는 체계로 바뀌는 것이고요. 정수장 운영에 대해서는 불균형 해소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점 배수지의 계획된 양을 각 정수장이 내가 오늘 생산하기로 계획된 양 아니면 수요에 따라서 양을 갖다가 충분히 공급을 하게 된다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봉천 정수장이 98%가 가동이 되고 남동이 30%가 가동이 되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거고요. 거점 배수지에다가 적정하게 평균적으로 남동도 한 60%, 봉천도 60% 이 정도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각 정수장들의 시설 부하, 그다음에 공급 번역에 대한 부하를 상당히 낮춰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런 가동률 일정하게 유지해서 정수 생산의 품질도 향상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체계만 정수장에서 지역 배수 같은 것을 중간에 거점 배수를 넣어서 그 거점 배수가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림으로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인천시 지역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본 설치 계획입니다. 보시면 이제 부평 정수장이 있고 봉천 정수장, 그다음에 남동, 수산이 있고요. 1차 송수관은 이제 거점 배수지는 봉천 정수장과 부평 정수장 사이에 있는 천마산과 철마산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거점 배수 2개를 건설을 하고 이 거점 배수지를 각 봉천 정수장과 부평 정수장이 각각 송수할 수 있도록 1차 송수관망을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거점 배수지를 통해서 각 지역 배수로 공급되게끔 이제 연결관을 설치해서
그 부평과 공천 권역이 이렇게 루프가 2차 송수관망으로 루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권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추가적으로 남동정선과 수원정선 사이에 현재 송수관이 없습니다. 이 송수관을 갖다가 추가로 연결을 해서 2차 송수관을 완전히 2차시 전체를 환영으로 연결 만들고, 그다음에 그 소래산 인근의 거점 배수를 두어서 남동정선과 수원정선에서 송수하는 물량을 전부 다 거점 배수로 보내서 이게 2차 송수관으로 가서 이제 전부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게 평상시 계획이고 이제 그 비상시를 대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정부장에서 2차 송수관을 직접 송수하는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유지를 해서 비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점 배수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1차 송수관에 문제가 생겨서 거점 배수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각 정부장에서 급한 대로 일단 직접 2차 송수관으로 송수해서 배수지로 급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건 지금 구상 단계이긴 한데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발표해서 저희가 내년에 준공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2029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앞으로 안정적인 구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레오테크의 최석준 대표이사님께서 빅데이터 기반의 전망 통합 운영 시스템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수고하겠습니다. 그 앞에 또 충분히 이격거리 있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오테크의 대표이사 지석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정수번역 통합 수체 운영이랑 빅데이터 기반 상수관역 통합 운영 시스템에서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관로 시설에 대해서 미흡함의 운영관리를 통해서 실제 어떤 여러 가지 수돗물 사고들이 발생을 각 지자체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의해서 국민 불안감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효율적인 상수 관망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어떤 PDC 방식 같은 경우에는 관망이나 수질 감시에서 대응까지 지체 시간이 발생함으로써 어떤 초동 대응 시간 확보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OD 방식으로 관망이나 수질 감시부터 해서 대응 지원을 동시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지금 인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이 기존의 그런 CS 기반의 제어 시스템으로서 각각의 상수 강망이나 수질 부분들을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적수사태 부분에 의해서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스마트 관망 관리 사업이라는 부분을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부분은 각각의 현장에 계측기나 이런 부분들을 유량계나 아니면 수압계, 수질계 이러한 부분들 계측기를 설치하고 그 부분에 IoT 장치를 부착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뿐만 아니라 어떤 타 정보 사이트에서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 부분들을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실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상 감지 알람을 예측하고 수질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종합 사항 파악을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보 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상수강만 관리 진행화를 통한 효율적인 통합 구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별의 계획 수립을 명확하게 구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장에서의 그 계측 데이터를 IoT 통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지원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지자체 체계가 순환근무 체계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부서의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매우 필요한 그런 부분이 실정인데요. 그런 순환근무에서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를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경우에는 현재 수원형 시스템이 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감망 감시, 감망 관리, 그리고 감망 해석, 그리고 수요 예측, 생산 관리 이와 같은 시스템이 설치가 운영이 돼서 현재 전체적으로 상수 감망 부분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그 근본적인 어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용가의 목적검침 단말기를 부착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상수의 수용형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서 실질적인 유지율 관리,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생산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적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인천시 같은 경우 수돗물을 수질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축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에 보시는 부분 서울시하고 지금 인천시 부분에서 수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 특히 관수 정보라든지 이러한 또 정보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요,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질 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투명성 있게 실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감망관리 분야에 그런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수도 분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예측 모델을 하는 데 있어서 시리얼 분석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는 인공지능 ANN이나 RNN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와 같은 어떤 최적의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석 모형을 선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 모형에 적용하고 결과값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 또는 오픈 소스 인공지능 엔진인 텐서플로우나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앞에서 만들었던 그런 모형들이 정확성을 좀 평가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품질 관리나 유지율 분석, 그리고 수질 예측과 같은 예측 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상수감망 의사결정 지원 워크 플로우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업적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을 적용 데이터나 반적용 데이터, 비적용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들을 요소를 도출을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감망 수질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감망 부분에서는 이상 감지 분석, 그리고 수질 부분에서는 수질 오염 분석 및 예측 부분을 해서 감망 이상이나 수질 오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AI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상수 감망 수질 관리 의사결정 정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감망 이상에 대한 어떤 구역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수질 부분에서 수질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슈 그 전망 이상이나 수질 오염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관로 누수 조사 및 복구 그리고 수질 개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그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산수 감망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에서 지능형 감망 감시나 그다음에 의사결정 그리고 상황 전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간단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급수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러 가지 거점 배수지를 통해서 이 물 공급 체계를 지금 경영할 그런 부분을 구상을 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또 필요한 부분은 각각의 지금 그 스마트 감망 관리 사업을 통해서 각각의 현장에 정수장부터 수용과에 이르는 부분에 계측기라든지 IoT 통신 장치를 부착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배달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한 10% 정도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실제 어떤 현장에 대한 그런 계측기나 아니면 IoT 장치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통해서 실제 각각의 어떤 유수익이나 유수익 증대나 수용가의 원격 검침 이게 말단에 있는 데이터를 배더링하고 그 데이터를 배더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어떤 구역의 일환계와의 비교 그리고 정수장 물 공급과의 비교를 통해서 물 공급의 어떤 생산량을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부분은 그런 각각에 대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인천시의 작년 같은 경우에 행안부 부분을 통해서 수계 전환이나 비상 발생 시에 그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R&D 과제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상 발생 시에 수계 전환을 진행할 시에 어떤 작업 계획부터 작업 수행, 작업 결과를 센터와 현장에서 서로가 현장에서는 모바일이나 그런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서 현장을 움직이고 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센터에 있는 중앙 운영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각각 현장의 사항을 보면서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현장과 센터가 어떤 그런 그 작업 계획부터 그다음에 작업 수행, 작업 결과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구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단수구역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정수장 수계 전환부터 구역의 일부 수계 전환을 할 경우에도 각각의 부분에서 작업 계획들을 세우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 상수관 공사를 한다, 아니면 파손된 관을 교체를 한다, 아니면 수계 전환을 할 시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어떤 지역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단수 지역들을 표시를 해주고 그 부분에 제수밸브가 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상수도 관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후라든지 그리고 공공 데이터들 이러한 부분들의 전체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AI 모형을 만드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형을 생성을 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수질에 대한 이상 감지나 수질 예측
그리고 상수 감망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예를 들어서 모바일을 가지고 관리자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현장과 센터 간의 어떠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본부 죄송합니다. 본부하고 관리자가 서로의 어떤 작업 내용들을 공유함으로써 작업 지시를 센터에서 현장에 있는 작업자에게 그 지시를 내리고 그 사항들을 현장에 있는 작업자도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과 자기가 시행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모바일에 기재를 할 경우에 센터에서도 그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을 확인하면서 서로가 이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실제 또 주민들에게도 다 공개가 돼서 주민들의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각각의 자신의 어떤 물 사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그 일별, 월별 이런 부분들의 상세 조회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고 발생 부분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 부분을 상수사업본부에서 내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알림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 보안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 근데 실제 그런 개인 보안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안 정책을 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현재 자기가 사용되는 부분 물 사용량이나 아니면 상수사업본부에서 공사에 의해서 우리 주변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 정보 부분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의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AI 기반의 상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리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비자들도 서로가 정보를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탄력적인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물 관련 사고가 발생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토론자께서 앞에 의자를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발제자 부분은 아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토론자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은 한국계명공학연구소의 우달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수장공사 디지털혁신서의 김영숙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BMNTech 주식회사의 최기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자유 토론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1세션에도 제가 잠깐 와서 봤는데요. 우리 인천에 적수 사고가 일어나면서 사실 전국적인 국민들에까지 상수도에 대한
많은 인식의 전환의 계기가 되었고 오늘 이렇게 대형 이렇게 세미나나 이런 학술 활동 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이 이렇게 변화해가는 모습을 체감하게 됩니다. 사실 상수도 문제가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국에 똑같은 문제인데 인천에서 먼저 그런 사고가 났었던 것에 사실 불과한데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인천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함께 노력해 주셔서 전국적으로 상수도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의 상수도사업본부 분들께서는 많이 고생을 하셨겠지만요. 저는 하여튼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1세션에서도 조금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적수 사태가 일어나고 인천 시민들의 상수에 대한 호감도나 이런 사용률 이런 거에 변화가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소비자 단체 분 말씀은 큰 변화는 없었다. 충격은 있었지만 큰 소비자의 만족도의 변화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실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자꾸 우리 관에서 시민들이 악성 민원자도 있긴 하지만 시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편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고민이긴 한데 우리 전문가들이 중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세미나가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우리가 상수도의 여건 보면 우리나라의 상수 원수의 오염 노출도가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원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계절적인 강수량의 차이 때문에 상당히 그 원수의 치료 시간이 길어서 또 물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시설면에서 오늘 주로 우리는 시설의 관망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관망도 지금 뭐 40년, 50년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오래된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망의 노후도도 굉장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농촌 지역까지 관이 상수도가 다 보급되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배수지로부터 실제 급수전까지 뭐 30km 막 이렇게까지 가는 곳도 있고 그런데 또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로 안에서의 치료 시간이 급격하게 길어지는 곳도 있고 또 원수의 과거와 달리 원수의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호르몬이나 우리가 하수도나 폐수 처리장을 많이 보급화하더라도 미량 유해 물질은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원수의 특성 문제.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수도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또 염소 소금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갈 길이 많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늘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잘 되어왔고 큰 사고가 안 나서 정부나 국민들의 관심을 오히려 적게 받고 있는 분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적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상수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끌어지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기존의 급수 체계 개통에 있어서 적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점 배수지를 둠으로써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석준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런 모든 급수의 체계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뭔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뭐 디지털 트윈에 제일 시범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저는 상수도 지하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시설들이 사실 디지털 트윈으로 먼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대신 사실 상수도
우리 수상사 관리하는 곳은 그래도 비교적 그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상시 관리를 잘해요. 근데 지방 상수도 보면 정말 거의 평상시 관리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할 정도로 인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이제 디지털화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회자로서 그냥 큰 그 두 분의 발제를 듣고 느낀 점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계속해서 지정 토론자 말씀을 좀 듣고 회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순서대로 그럼 우달식 소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건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금융과학연구소 소장 우달식입니다. 제가 그 2년 전에 상수도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당시에 그 인천의 상수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급수 체계에 대한 논의는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주로 그 접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뒤에 인천시에서 이러한 그 고민 끝에 나온 급수 체계 전환에서 또 새로운 그 거점 배수지라는 이런 큰 화두를 던진 거에 대해서 저는 이 내용을 며칠 전에 받아봤는데 이거 참 좋다. 굉장히 센세이션하겠다. 그리고 큰 사업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동안 무질적으로 문제되어 왔던 여러 수질 문제라든지 양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걸 해결하려면 상당히 많은 재원들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또 관료들도 많이 따라야 되고 또 그 배수지의 위치를 어디에 할 건지 등등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잘 해결해서 계획을 잘하면 인천이 당시에도 그 혁신위원회에서 잘 해결하면 우리나라의 상수도를 리드하는 그 인천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거점 배수지의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된다면 역시 새로운 우리나라의 상수도의 모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화두로 내세웠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많은 그 문제점들은 차분히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우리 최국준 사장님 말씀하셨던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합 운영 시스템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그 당시에도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뒤에도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AI 기법을 동원해서 통합 운영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역시 많은 데이터들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 역시 상당히 많은 고도의 그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지만 이 인천의 상수도 문제 해결을 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아이디어다. 이게 잘 실현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점 배수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수상공사의 김영숙 차장님께서 디지털 혁신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 수상공사의 김영숙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직위는 디지털 혁신처장을 맡고 있지만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 운영을 20년 이상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심현조 팀장이 말씀해주신 거점 배수지나 송수관로에 대한 계획은 인천시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찾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그 정수장 간의 약간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고, 근데 저희 광역상수도에 그때 그 2012년 11년도에 구미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광역상수도의 안정성을 강화해야겠다 해서 저희도 이제 안정화 사업을 세우고 2030년까지 3조 원 정도의 투자 전략을 세우고,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뭐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복선화 사업, 뭐 비상건설관용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히려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2029년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조금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시설 개선으로서 안정성을 이제 기하는 면에서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뒷부분에 발표해 주신 거하고 이거하고 좀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시설 개선부터 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이 운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뭐 그냥 그 맨날 하는 말이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저도 이제 인천시 혁신위원회에 잠깐 참여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광역상수도 통합운영센터에 일반직으로서 맨 처음 근무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수도권 광역상수도 관망 인사도 다 하고 그 의사결정을 했었는데, 인천시에 그런 직원이 최소한 5명 이상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송수관로의 통합이 일어나고 또 거점 배수지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더욱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운영 의사결정을 내려줄 무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의사결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망에서 하는 물리 모델이라든지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델이라든지 여러 데이터 분석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게끔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맨 마지막에는 사람이거든요. 저런 소프트웨어가 누구도 대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운영 현황이나 정수장의 운영 현황, 펌프장 현황, 배수지 현황, 부수구역 현황, 관망 현황, 밸브 현황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물론 이제 DB와 참고를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옆에 세션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에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감지할 수 있게 AI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을 해서 그걸 지금 전 광역상수도에 얹어서 저희가 지금 시범 가동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에서. 근데 이게 하면 보면 볼수록 굉장히 생각보다 예측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2, 3주 안에 뭐 업데이트 하는 거는 클릭 한 번이면 되는데, 그걸 알고 알고리즘을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거점 배수지가 생기면 직결 배수지 같은 게 좀 없어져서 좋은 안정화 효과가 나는 걸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운영의 피크를 일으키는, 그 운영의 안정성의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의 제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거, AI를 돌리면 이게 왜 오차가 이렇게 발생했을까? 예측한테 딱딱 맞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차가 발생할 때는 수축력이 일어났다든지, 어디서 밸브를 갑자기 잠궜다든지, 수용과 운영 패턴이 완전히 이상하게 알 수가 없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게 AI도 오차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성의 안정성을 같이 기해가지고 시설 개선과 운영 개선을 같이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기혁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현장의 시설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정말 네, 안녕하세요. 저는 DMTV 최기혁입니다. 제가 이제 접하지 않은 일을 이제 잠시 제가 이제 검토를 하고 이제 좋은 그 급수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거점 배수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겪은 건데, 상수도에 이제 여러 가지 녹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할 때 지금 이 거점 배수지 설치하는 부분에서도 좋은 방안인데, 이제
예를 들어 정주행 간에 물을 같이 이제 공유해서 생산량도 똑같이 어느 정도 배우나 알 수 있게끔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바이패스를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이 수도에 대해서 이제 바이패스가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거점 배수지를 이렇게 구축하게 되면은 여기 바이패스를 첨단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인천시에서 일어났던 녹조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검토하실 때 좋은 방안이라는 것도 좀 첨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AID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녹조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플로어에서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참석한 사전은 PPI 사전이 네네. 패널로 참석을 원래 네네. 했었는데 네. 이게 네. 행정착오로 네, 말씀 좀 주시죠. 원래 준비를 했었을 겁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PPI 김석원 사장입니다. 예, 저는 오늘 관에 대해서 잠깐 좀 관을 제도하는 회사입니다. 상수도관이 이 안전하려면 이 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립된 상수도관이 어떤 의미에서 탄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립된 상수도관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부의 압력이라든가 외부의 토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집안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하면 강할수록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이제 역작용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든 IPVC 상수도관은 미국의 수도협회에서 2년간 검증을 통해 가지고 피로 파괴에서 100년 동안 문제가 없다는 검증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힘하정, 내집수의 힘하정 또한 1% 미만이고 또 내진에 있어서의 통일의 결과도 95% 이상에서 견딘다는 그런 이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기존의 어떤 PVC 관에 대해서 강도와 탄성을 동시에 올렸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내면 부식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겨울철에 또 탄산칼슘에 의해서 부식이 또 촉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건강 관리라든가 공급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내인 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또 피로 파괴가 없음으로 또 100년 이상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또 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상수 관광 사업에 바로 진행돼야 할 것이 많겠지만 거기에 더하여 이 상수도관의 재질 또한 안전한 재질로 선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네. 마이크 좀 주시죠. 지금 홍석원 PPI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일단 발제자의 정도하고 연관성은 있지만은 상도 관망에 대해서 말씀 저희 출신이라는 게 알았고
PPI 제단이 어떤 관인지 좋은 관인지 알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대회의실이나 이런 공간에서 일괄 홍보를 하거나 그래서 그 시간을 항상 가졌는데 2019년 코로나를 갖고 제대로 된 홍보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PPI 회사에게도 우리 인천시 상사본부의 관 재지진 앞에고 관공 선정할 때 충분한 홍보의 기회를 부족하고 질문 번외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분이 안 계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패널들께서 토론을 하실 때 우리 거점 배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대체적으로 해주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떻게 빅데이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에 가야 될 상수도 관련한 디지털 트윈 속의 이해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네. 중요한 질문 같은데 거점 배수지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성공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모델들이 이렇게 확산될 것 같은데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나 또 이 구체적인 이런 계획은 이제 뭐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상세 계획이 나올 텐데 그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일 텐데 어떻게 그 허들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급진단 시간입니다. 저희가 추정하는 예산은 3,3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프로젝트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면 가능하면 특별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개발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전에 많은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수도물 안정성 차원에서 개발 사업자들에게 원인자 부담을 좀 일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저희가 개발 사업 협의라든지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아마 재원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업무는 전부 다 지방 고용이라서 국비 지원이 따로 안 되나요? 제한적으로 고도 정수라든지 비상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일회성인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는 비상연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또 정확히 아마 그때 사업 계획이 잡히면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각종 사업들이 내려오면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해당이 되는 이 부분이 비상연계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점 배수지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도심의 기존 공간에 그런 거를 확보할 대형 공간이 없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들이 결국 또 다 사유지인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될 텐데 지금부터 상수도 업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방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예산이 식살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선택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대도시는 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환경부의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거점 배수지에 대해서 좋은 점만 말씀하셨으니까 좀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렇게 이제 어떤 시설들 물을 가둬놓는 시설을 대형화하면 체류 시간이 길어지거나 그래서 또 다른 수질오염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현재도 배수지 안에서의 수질오염 발생원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고기 유출 같은 거 이런 거 배수지에 생기기도 하니까. 그래서 배수지에서 중간 정도의 소독과 간이 정수 시설을 좀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 거점 배수지를 저류 기능은 크게 두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분배 기능을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 일 공급량 대비 약 1시간 정도를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제 3위에다가 몇 시간짜리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거점 배수의 핵심은 균등한 수업으로 이제 분배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는 용량은 그렇게 크게 할 생각을 가지고 없고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제 배수지에다가는 이제 그 수질 감시 저희가 할 것이고 거점 배수지가 직접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각 지역 배수지가 다시 2차 배수가 되기 때문에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짧으면 뭐 그런 문제가 없겠죠. 혹시 발제자께서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맞춰도 괜찮을까요? 다른 질문 특별히 더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발제자께서 좀 답변 겸 보완해서 말씀하실 부분을 말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발제자 또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발표를 처음이라서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드릴 때 좀 매끄럽지 못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드린 자료 가지고 잘 보신다고 혹시라도 돌아가시는 다음에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한테 언제라도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국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부수 체계 전환 문제, 또 아까 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도수관로들이 도시마다 보면 대형관로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30년씩 써서도 청소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관로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수자공사는 큰 대형 도수관로들을 좀 이중화해서 비상관로 개념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물이 나오는데 왜 그 많은 돈을 쓰느냐. 그래서 국비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 그런 것들은 우리 이렇게 공무원분들이나 전문가들이 같이 함께 여론을 조성해서 좀 먹는 물이니만큼 정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사고라 하더라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그런 국민의식을 높이는 그런 역할들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인천시가 겪은 선두적인 일이지만 전국으로 이런 일들이 확산이 잘 이루어지고 국가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박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